안녕하십니까. 생각하면 생각대로 되는 꼬마 빌딩 건물주택이 저자 노병윤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돈 얘기를 해서 너무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자본주의에서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유동체, 그 매개물이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능력도 돈으로 평가되는 거고, 부동산 물론 돈으로 평가되는 거고, 물론 명예, 또 지식, 또 인품 뭐 이런 거는 돈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천민 자본주의로 가는 상황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굳이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정부패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건 권력의 문제보다는 돈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거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돈은 인간의 부가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현하자면 어려운 얘기인데,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창출해낼 수 있는 가치가 바로 부가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가가치를 계량화한 것이 돈이고, 그거를 종이에다 찍어낸 것이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을 위해서 내가 창출하는 가치가 얼마냐, 그게 결과적으로 돈이에요. 프로선수 딱 보십시오. 야구선수들 볼 때 잘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량이 돈으로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이 10억이다 50억이다 많게는 100억이다, 이런 것이 바로 돈인데, 그러면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 창출, 즉 내 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라는 것이죠.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 다른 매개물을 통해서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돈을 더 내 거로 많이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돈을 갈구하는가요? 돈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자, 일례로 나가서 봤을 때, 제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배낭여행을 간다. 사실은 지갑이 변변치 않지요. 그렇게 나갔을 때 무언가 새로운 거를 도전하려고 하는 상황에 잘 쉽게 도전이 안 됩니다. 돈이 불안하니까. 근데 제가 전대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럼 뭐가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내가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다. 그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갖고 있다는 것으로서 나의 자신감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돈은 남들로부터 인정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빌딩 몇 개야? 저 사람 건물주야? 저 사람 돈이 얼마래? 쟤 성공했어.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얘기를 듣는 당사자는 기분이 좋은 겁니다.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가치도 또 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매력이죠. 그 다음에 돈은 삶의 안정, 평안함, 여유로움을 갖다 줍니다. 하다못해 짜장면 먹고 사느냐, 라면을 먹고 사느냐의 문제냐,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화려한 정식을 먹는 그런 개념의 문제냐, 또 동네에서 그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내 건강을 유지하느냐, 고급 피트니스 센터를 다니면서 운동을 하느냐, 또 혹자는 그냥 변변치 못하게 여행도 못 하느냐, 아니면 해외에 크루즈 여행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것 가치 기준이 과연 뭘 것이요? 그거는 물론 철학의 문제도 있고 생각의 문제도 있었지만, 거기에 중요한 요소는 돈이 수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애착을 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은 또 중요한 것이 노후의 필수품입니다. 노후라고 하는 것은 몇 세라고 우리가 굳이 정의를 할 수 없지만, 나이가 들면 노동력을 상실하게 돼 있는 건 기존의 사실입니다. 그럼 노동력이 상실됐을 때, 동물의 세계는 노동력이 상실이 되면 그 조직에서 도태됩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노동력을 상실해도 도태되지 않는 돈이라는 것을 인간 사회에는 만들어낸 거죠. 무슨 얘기냐? 저축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동물의 세계는 저축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죠. 그러나 인간은 저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상실이 돼도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그 이후에 실제 내가 저축을 통해서 돈을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내 삶을 윤택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 때
과연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인데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뭐 건물을 갖는다든가 뭐 전원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각각은 건 좀 디테일한 세부의 자기 목표에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손자의 성공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경제력. 이것이 전제가 돼야 손자들도 성공을 하고 뭐 참 우픈 얘기입니다만은 아이들조차도 할아버지의 능력이 어느 정도, 아빠의 능력 정도는 이제 가름하지 않는데 왜 애들이 어렸을 땐 아빠도 고만고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어느 정도 재테크도 했고 부를 축적할 나이가 됐고 또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거나 은퇴를 했을 때 있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아이들조차도 그 할아버지를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웃어야 될까, 울어야 될까 사실 참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건 이건 현실이고 또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누구나 다 모아야 된다는 의지는 갖고 있는데 어떻게 모아야 될 거냐? 이 부분은 좀 얘기가 길어지겠죠? 이번 강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제대로 돈을 모으는 방법, 돈을 모으는 습관, 그리고 나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느냐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